시작해볼까? 병준이 숙제 질문 더 추가로 생기면은 얘기하세요. 일단 풀이하고 있을게. 35쪽. 자, 진도 순서에 맞춰서 이제 풀이를 할 거니까 둘 다 펴놓으세요. 일단 책부터 풀이할게. 책 4번 볼게요. 35페이지에 4번. 이거 근데 우리 푼 거 아니야? 하지 않았어? 그치? 이 질문 누구야? 신영이. 이거 우리 했는데? 너 책 안 가져왔었나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뭐지? 자, 0부터 2까지의 정역을 가지고 있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때 f 제곱이라는 거는 f 합성 f로 나타내겠대. 앞으로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 f의 1승을 f라 부를 거고 f의 2승을 f 합성 f의 1승이라 부를 거야. 그래서 f 합성 f를 말하게 되겠지. f3승은 f 합성 f의 제곱을 의미해요. 그래서 f 합성 f를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fn승은 f를 계속 합성하세요. 몇 개? n개 합성하세요. 뭐 이런 얘기로 나오기도 해. 알았지? 이거는 표현 방식 잘 기억해놔. 알았지? 보자마자 그냥 바로 해석해버리게. 어찌됐건 그렇게 생겨있는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 이렇게 가볼까? 1 넣으면은 2가 나오고 2 넣으면은 0이 나온대. 그래서 거기다가 2분의 1과 2분의 3을 넣어달래. 얼마 나와? 1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있는 f라는 함수에 대하여 f제곱에 0을 넣어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먼저? f를 어디다 먼저 넣어야 돼? f를 이래. 0을 f에 한 번 넣은 다음에 그 나온 값을 한 번 더 f에 넣어주세요라고 한 거다. 그치? 그래서 f에다 0을 넣어봐. 0을 넣어줬더니 얼마 나오고 있어? 0이 나와주고 있잖아. 그치? 그럼 그 나온 0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어디다가? f에다가. 얼마 나와? 또 0이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 f제곱에 2분의 1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먼저 f에다가 2분의 1을 넣은 다음에 그 나온 값을 한 번 더 f에 넣어주세요잖아. 그러면 f에다가 2분의 1 넣어보자. 얼마 나와? 2분의 1 넣어주면 1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녀석은 1 나왔어. 그걸 다시 한번 f에 넣어달래. 얼마 나와? 1 넣어주면 2 나오네요. 됐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또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f에 제곱에 2를 넣어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 역시 f에 2를 먼저 넣습니다. 넣어주면 뭐 나와요, 진영씨?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0 나온다, 그치? 그 0을 다시 한번 f에 넣어주세요. 그럼 f에 넣었어. 뭐 나와? 0 나온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 더하는 거야. 알지? 중간과정 생각할게. 다음 테스트 2번 볼까? 3번부터 보자. 테스트 3번. 자, 테스트 3번은 또 이제 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13번은 뭐야? 3번 문제 보면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그림을 그려보자. y는 x, fx는 이렇게 그럼 생겼어요. 처음에 뭘 넣어? 여기에 있는 값이 지금 a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치? 그리고 옆으로 그어서 만나는 놈이 b라고 되어 있고 옆으로 그어서 만나는 놈이 c라고 되어 있고 c를 넣어서 나오는 놈이 아우이씨 그림 잘못 그렸네. 다시 뭐 이렇게 있다 치자. 넣어서 나오는 놈이 c, 넣어서 나오는 놈이 e. 이렇게 돼 있다. 가자.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에다가 a를 넣어주세요. 그럼 방금이랑 똑같이 풀면 되잖아, 그렇지? 뭐부터 계산? a를 어디에 넣어주세요? f 인버스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거는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지난 시간에 f 인버스에 a를 넣은 값이 얼마니? 라는 얘기는 진짜 f 인버스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f에다가 누가 들어가야 a가 되는지를 찾는 거야. 물론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오케이? 다시 뭐? f 인버스에 a가 들어갔을 때 f 인버스라는 함수에 a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는 f에 누가 들어가야 a가 나오는지를 찾는 거야. 그럼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a가 나오도록 해보자. 나온다라는 거는 y좌표다, 그치? y좌표에서 a를 찾아보세요. 이 a가 y는 x와 만나서 여기가 a가 되고 이 a가 나오도록 하는 fx라는 함수에서의 x좌표를 거꾸로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와? b가 나온다, 그치? 그 녀석을 다시 한번 어디다 넣어주세요? f 인버스라는 함수에 넣어주세요. f 인버스라는 함수에 b를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f라는 함수에서 b가 나오도록 하는 x좌표를 찾아주세요잖아. 그럼 b라는 좌표는 지금 현재 여기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y는 x를 이용해서 y좌표로 보낸 다음 그 y좌표 b가 나오도록 하는 fx에서의 x좌표를 찾으러 가야지. 뭐 나와? c가 나오겠네. 에이, c가 나오겠네. 알았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3번입니다. 알았죠? 3번 틀린 사람들. 그러면 이제 책 다시 돌아가서 13번 가보자. 자, 36쪽에 13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냐? 이거 왜 질문했냐? 그림만 벌써 3개 그리고 있네.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가지고 있다. 그때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fx와 gx는 1대1 대응이고요. 그래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아, 이 그림 어떻게 그리지? 자, 잠깐 기다려. 그려야 되니까. 1, 2, 3, 4, 5, 6. 작게 그려야겠다. 2,5. 그 다음에 3,3이랑 3,3. 그 다음에 4,1. 여기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요렇게 6, 4, 1. 그 다음에 함수 gx. 아니네, 이게 gx였네. 요거다. 5, 4, 3, 2, 1, 3. 아이씨. 됐지? 됐다. y는 fx. 얘가 y는 gx. 그때 f 인버스에 a를 넣은 놈이랑 g라는 함수에 b를 넣은 녀석이 같아지도록 하는 두 자연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자, 가보자. 이거는 F 인버스가 쉬워, G가 쉬워? F 인버스가 쉬워, G가 쉬워? 먼저 물어볼게. 찾는 게, 자, 주어진 게 F고 G잖아. F 인버스가 쉬울까, G가 쉬울까? 당연히 G가 쉽겠지. F 인버스는 역함수를 그리든가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먼저 G 안에 뭘 넣어보자. 1 넣어봐,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거 좌변우변 거꾸로 쓸게. G1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F 인버스의 A를 찾아주세요지. 그럼 G1 얼마예요? G1. 어이? G1 넣어주면 얼마 나와? 아이, 뭐 저쪽 위에 있는 거 저거 나오겠네.
요거 나오도록 하는 F 인버스 A를 찾아보자. 자, 그럼 F 인버스에서 저 녀석을 나오도록 하는 F 값 찾아주세요. 뭐 이렇게 찾으러 가던가. 오케이? 자연수 나와 안 나와? 응? 나오는 거 아닌가? 아, 내가 잘못 그렸나? 잠깐만. 내가 그림 잘못 그렸나? F 인버스에 A를 넣으면 잠깐만. 얘가 뭐지? 아, 그러네. 내가 잘못 넣었네. 아이씨. 미안요. 이게 얼마지? 계산해보자, 이거. 5랑 6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2분의 11인가? 2분의 11이 나오도록 하는 F 인버스의 A. 아, 그러면 이거는 F 인버스의 A니까 F라는 함수에 2분의 11 넣으면 얼마니란 얘기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 인버스의 A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라는 얘기는 F에다가 2분의 1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를 묻는 거잖아. 내가 아까 거꾸로 봤네. 맞죠? 그럼 찾으러 가보자. 어때? F에다가 2분의 11을 넣어보자.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얼마 나와? 5가 나오네요. 이겁니다. 따라서 A는 얼마? 5. 그러면 순서상 하나 찾았네. 몇 콤마 몇? 5,1.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다 뭐 넣어보자. 2 한번 넣어봐. 그러면 G2를 먼저 찾아줄게요. G2 찾아주면 얼마야? G라는 함수가 이거지.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얼마? 5. 5가 나오도록 하는 거 F 인버스에 A를 넣었을 때. 그 말은 F에다가 5를 넣으면 얼마 나오니? 라는 얘기잖아. 그럼 F라는 함수에 5를 넣어보자. 얼마 나오니? 4가 나오네요. 아, 그래서 A는 얼마입니다? 4입니다. 그럼 또 순서상 뭐 찾았어? 4,2를 찾았네요.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알았죠? 약간 노가다성이기도 하고. 되었니? 끝! 이렇게 찾아갈게요. 오케이?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 지금 나는 뭐 했어? 하나하나 값을 넣으면서 계산했지. 맞지? 근데 잘 봐라. 이렇게 찾아야 된다. 우리 어차피 결국 물어보는 게 F 인버스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뭐 하도록 하는 거 찾는 거야? 같은 y좌표를 갖는 경우를 찾아주세요지. 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의역 A와 B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를 다 지워버리고 뭘 구해버려도 상관없어? F 인버스라는 함수를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F 인버스를 찾기 위해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F 인버스 x라는 함수다, 그치? 그러면 이제 둘이 뭐 해봐? 똑같은 y좌표를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순서상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아봐. 6,0. 이거는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 몇 콤마 몇? 4,2. 하나 찾았네. 두 번째. 뭐 나와? 자연수가 아닙니다. 탈락. 여기는 뭐 나와? 3,3. 뭐 이런 식으로 쭉 찾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또 뭐 있어? 하나 더 내가 놓쳤었다, 그치? 여기 사이에 x좌표가 자연수니까 y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더 나오겠네. 5,1. 요런 식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x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거 3. 그 다음에 어디? 2까지 내려가 보자. x좌표가 2가 되는 거 어디? 아, 초록색, 흰색. 맞네. 요거랑 요거 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들. 자연수가 아니다, 그렇지? 그럼 어디? 더 내려가. 뭐 있어? 2,4. 그 다음 마지막 어디 있겠어? 여기 정중앙에. 뭐 있어요? 1,5. 요렇게 5개를 다 찾아줘도 돼. 그래가지고 뭐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프 가지고. 오케이?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걸로 먼저 풀이해 준 거고. 알았죠? 그 다음 몇 번이야 이게? 그 다음에 테스트 2번을 먼저 볼까? 테스트 2번 가보자. f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네. 그 녀석의 역함수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역함수를 gx라고 잡았습니다. 그때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사이의 거리를 찾아달래. 자, 얘들아. 교점이면 일단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교점을 찾고자 하는 두 함수가 fx랑 gx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fx의 역함수인 gx를 찾아가지고 둘이 연립해서 찾아도 답은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근데 너네 이차 함수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금 현재는 없어. 또는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하는 거 귀찮습니다. 찾기 힘들어요. 오케이? 귀찮거나. 그래서 fx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 f 인버스를 부를게. 역함수라는 함수에 대한 교점은 뭐로 대체해버려? fx라는 함수와 y는 xy 교점으로 대체하라고 했잖아. 맞지? 원래 너희들이 수학화를 제대로 배울 때 이거 아니라 그랬지. 원래는 따져야 되는 거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는 531이고 우리는 첫 번째 선행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거까지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원래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면 y는 x랑 f 인버스랑 같이 만나는데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는 y는 x랑 만나는 게 인버스랑 만나는 거랑 다릅니다. 다른 교점들이 더 생길 수 있어 라고 했었잖아 지난번에.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결국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뭐다? y는 xy 교점과 똑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지난번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아, 우리는 fx라는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를 연립하러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식을 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랑 y는 x의 연립. 그래서 x가 넘어가 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 됩니다. 그럼 x값 뭐 나와? 2랑 3 나오겠네. 그치? x는 2, y는 3. 둘 다 어느 범위에 있어? 정의역의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맞네. 그럼 이제 교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교점은 몇 콤마 몇이랑 몇 콤마 몇이에요? 2 콤마 대입하고 있으면 멍청이지? 왜? 어차피 y는 xy 교점인데 당연히 xy 좌표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2 콤마 2랑 3 콤마 3입니다. 그 사이의 거리니까 답은 얼마야? 루트 2가 답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 알았니? 오케이. 다음. 마지막 테스트는 마지막 5번이고 유형 2번은 뭘까? 아, 테스트 5번부터 가자. 자, 테스트 4번은 다들 잘 풀었죠? 테스트 4번도 그리고 테스트 5번도 둘 다 분수들의 덧셈입니다. 맞죠? 분수들의 덧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분수들끼리 더하고 싶은 거니까 뭐 하지? 통분을 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녀석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뭐? 통분보다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 건 뭐라 그랬어요? 부분분수라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4번 문제는 통분형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를 문제를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5번 문제가 왜 부분분수인지 한번 설명해 보자. x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일단 분모가 무슨 꼴을 가지고 있고요? 곱의 꼴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수를 보니까 또 분모가 곱의 꼴인데 어떻게 생겨 있어? 방금 앞에 나왔던 x와 x 플러스 1 둘 중에 하나가 뭐 하고 있어? 중복돼서 나오고 있잖아. 부분분수 쓰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하자? 뭐야? x 더하기 4 곱하기 x 플러스 6도 분모가 곱의 꼴인데 방금 앞에 분수에서 나왔던 x 플러스 4라는 분모를 또 가지고 있네요. 아, 이게 바로 부분분수 문제입니다라고 했었지. 그럼 부분분수 써보자. 부분분수 공식이 어떻게 돼? A와 B의 곱이 분모에 있을 때 그걸 분수로 바꾸는 방법. 뒤에서 앞에 걸 빼주세요. B-A분의 1. 그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분수 만듭니다. A분의 1. 뒤에 것만 가지고 분수 만듭니다. B분의 1. 둘이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맞나요? 끝.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돼? 뒤에서 앞에 거 빼주세요. 얼마예요? 2. 2분의 1. 그러면 x분의 1에서 x 플러스 2분의 1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도 역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 또 2네. 그러면 뭐야? 전부 다 2분의 1로 묶어버리자. 그럼 남은 거 x 플러스 2분의 1에서 x 플러스 4분의 1을 뺍시다. 그 다음에는요. x 플러스 4분의 1에서 x 플러스 6분의 1을 뺍시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 소거되는 형태가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마지막 답은 뭐예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x분의 1의 마지막 거 x 플러스 6분의 1을 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합니다? 통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야? x 곱하기 x 플러스 6분의 3이겠네. 됐죠? 답 뭐야? 는 7분의 3? x 얼마야? 1? 이렇게 나오네. 또 있나? 자연수 x니? 아, 그럼 1이겠네. 됐죠? 끝. 마지막 유형이 2번. 유형이 2번 질문인 사람 2-1번은 풀었니? 유형 2번 질문 누구였어 아까? 병. 밑에 2-1번은 풀었니? 아, 같이 질문인 거야? 오케이, 가보자. 지난번에 아마 이거는 거의 설명 못한 채로 끝나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주면 경준아, 지금 이 비례식은 있잖아. 등호 몇 개 들어간 거게? 다들 생각해봐. 이거 등호 몇 개 있는 거게? 시현이 등호 몇 개? 채문아 등호 몇 개? 네? 너? 등호 몇 개? 어? 어? 3개. 2개입니다, 2개.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줄게. 그래서 더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주면 등호가 2개인데 문자가 몇 개야? 3개잖아.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생각해봐. 등호는 2개밖에 없는데 문자가 3개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우리 이번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범위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죠? 등호가 2개, 문자가 3개. 등호가 2개, 문자가 3개. 등호가 2개란 말은 식이 2개란 얘기겠지? 식 2개, 문자 3개. 어떻게 연립해야 돼? 연립하면 값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뭐 하라고 배웠어? 와우. 뭐 치환형에 가깝지. 한 문자로 바꿔주세요잖아. 그래서 이거 한 문자로 바꾸는 거야 원래. 왜 등호가 2개냐면 너네 비율이지 비율 또는 비례. 비는 같은 말로 뭐야? 분수야 분수. 알았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x의 b가 2대 3대 4라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의 b랑 이거의 b랑 이거의 b가 같습니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지? 너네가 x 대 y 대 z가 a 대 b 대 c입니다 라고 하면 뭐 너무 자연스럽게 x를 ak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분수꼴로 고쳐주면 등호가 두 개, 즉 식이 두 개란 얘기가 돼. 그래서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 몇 개? x, y, z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한 문자를 싹 다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됐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문자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뭐가 되냐면 비례상수 k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x 더하기 y는 2k입니다. y 더하기 z는 3k입니다. z 더하기 x는 4k입니다. 이렇게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모든 문자 x, y, z를 뭐로? k로 바꿔버리겠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연립하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한 문자를 바꾸기 위해서 연립하는 좀 쉬운 방법. 세 개를 통째로 뭐 해버리세요? 더해버리세요. x, y, yg, gx가 있을 때. 오케이? 다 더해버리세요. x 몇 개? 두 개. y 몇 개? 두 개. z 두 개. 그러면 좌변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몇 배입니다? 두 배입니다. 우변은 뭐예요? 9k. 그럼 양변이 2로 나누면 2분의 9k. 되니? 그러면 이제 x와 y를 더하면 2k인데 z 하나 더 더했더니 2분의 7k, 2분의 9k가 돼버렸어. z는 몇 k라는 얘기야? 2분의 5k라는 얘기다. 그치? 두 번째. y와 z만 더하면은 3k, 2분의 6k입니다. 근데 거기다 x 하나 더 더했더니 2분의 9k가 됐대. x는 몇 k? 2분의 3k. 그럼 마지막. 뭐야 이거? y네. x와 z만 더하면 4k, 2분의 8k입니다. 근데 y 하나 더 더했다 그래서 2분의 9k가 됐어. y는 얼마야? 2분의 1k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걸 잘 봐봐. 문자 하나가 남았었잖아. 그럼 이거 k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구해요? 물어보는 걸 잘 봐. 항상 k로 싹 다 바꿔버리면 그 k가 약분되는 차수 똑같은 식을 분수꼴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알았죠? 1112야? 1112네? 가자. yg는 몇 k? 둘이 곱해주세요. 4분의 5k 제곱. 자, x제곱, y제곱, z제곱 바로 더할까? 4분의 25, 4분의 9, 4분의 1. 25, 9, 1을 더합니다. 4분의 얼마? 35 k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7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 뿅 됐니? 이게 비례식을 푸는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아셨어? 그래서 2-1번은 뭐 하고 있어? 는 k를 줬잖아. 쉬운 문제네. 왜? k를 줬잖아. 비례상수 k로 싹 다 바꿔주세요. a, b, c를 k로 어떻게 표현할지 그것만 좀 고민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풀리는 거야. 알았어? 근데 뭐 여기서 이제 k를 구하라고 하지. 자, 일단 봐봐. 2-1번 한번 풀어볼게. a 더하기 2b분의 3c 2b 더하기 3c분의 a 3c 더하기 a분의 2b 는 k라고 할 때 모든 상수 k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일단 우변에 비례상수 k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주세요? 3c는 k 곱하기 a 더하기 2b라고 잡아주세요. a는 양변에 이거 분모 곱한 거야. k 곱하기 2b 더하기 3c라고 잡아주세요. 세 번째는 2b는 k 곱하기 3c 더하기 a라고 잡아주세요. a, 2b, 2b, 3c, 3c. 이것도 뭐 하자? 양변을 그래. 세 개를 통째로 더해버려 보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 a 더하기 2b 더하기 3c입니다. 우변은 뭐가 돼? k로 묶어주면 a도 2개, 2b도 2개, 3c도 2개. 그러면 어차피 둘둘둘 되니까 2k로 묶어버리자. 그럼 묶인 거 a 더하기 2b 더하기 3c입니다. 끝났네. 따라서
K가 2분의 1입니다. 이것만 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렇지? 얘가 2분의 1에 대해서 성립할 때는 뭐야? A와 2B와 3C가 합이 0이 아니니까 얘네들로 계수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일 수도 있겠네? 또는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맞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K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K는 일단 2분의 1 하나 찾아놨고 요걸 만족할 때 K를 한 번 더 찾아줘야겠네. 자, 보자. A와 2B와 3C의 합이 0이라면 여기로 대입해봐. A 더하기 2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C죠. 대입해주면 K는 마이너스 1이어야 성립합니다. 그렇게 K 값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됐니? 고장났어요?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져서 답은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비례식 얘기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은근히 있다. 이거 분수꼴이나 비례식으로 나오는 거는 너희들이 한 번씩들 연습을 해봐야 돼. 근데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자, 유리식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딱 두 가지만 골라봐라고 하면은 나는 통분과 부분분수를 고를 거야. 그리고 세 개를 골라봐라고 하면 그때 비례식을 넣을 거예요. 유리식에서 문제 학교 시험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곱셈 나눗셈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 곱셈은 나눗셈 거의 안 나오고 통분형 분수의 덧셈과 부분분수를 이용한 덧셈 그 두 개가 제일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이 자주 나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고르면 이제 번분수가 들어가는 거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오케이? 그렇게까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누구 남았어요? 이제 유리함수 넘어가면 된다, 그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리함수에 대한 거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일단은 쉽시다. 준현아, 다항함수가 뭐야? 다항함수가 뭐야? 다시 되게 쉬운 질문 해볼게. 2차 함수가 뭐야? y 느는 형태에서 그 우변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2차 함수는? 오잉? y는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2차 함수야? 2차식. 2차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맞나요? 1차 함수는 뭐야? 1차식으로 만든 함수. 다항함수는 뭐야 그럼? 그럼 유리함수는 뭐겠어? 뭐야?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겠지. 왜 이래? 그치? 그러면 유리식의 정의가 지난번에 뭐였어요? 유리식의 정의가 뭐였어요? 아직은 쓰지 마. 지울 거야 이거 다시. 유리식의 정의가 뭐였어요? 허허. 유리식 직전에 배운 식은 뭐밖에 없어? 다항식밖에 없습니다. 다항식을 가지고 유리수처럼 분수꼴로 만든 함수잖아. 맞지? 그래서 뭐 있었어? 1차식분의 1차식, 2차식분의 2차식, 다항식분의 다항식들을 전부 다 유리식이라 불렀습니다. 맞나요? 1차분의 2차 이런 것들 다 포함한다. 그치? 그럼 얘도 역시 유리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니까 우변에 뭐가 들어가야겠네?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들어가야겠네. 맞지?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나중에 미적분 이런 과목으로 넘어오면은 1차분의 2차, 2차분의 3차 다 유리함수라 부릅니다. 알았어요? 나중에는. 근데 수학하라는 과목에서는 유리함수는 오직 뭐로만 설명하고 끝내요? 무조건 1차식으로만 갑니다. 허나 분수에는 반드시 1차식이 들어가야 돼. 분자 1차식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상수항만 가진 것도 포함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수학하에서 다루는 유리함수입니다. 알았죠? 실제 유리함수는 1차분의 2차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그러면 1차식분의 1차식 꼴의 또는 1차식분의 상수항 꼴의 유리함수를 새롭게 배울 거야. 자, 너네 중학교 때로 돌아가 봐. 우리 2차 함수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중학교 때 2차 함수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했어? 뭐부터 배웠어? 중학교 때 뭐부터 배웠을까?
새로운 함수를 배우면 무조건 뭐부터 합니다? 그래프부터 그려봅니다. 알았죠? 뭐 정의역 찾고 치역 찾고 하는 성질 찾기 전에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봅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뭐부터 할 거야? 그래프부터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처음에 배워보자. 중학교 때는 어떻게 그래프를 설명했을까?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심플한 함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찍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가연아. 자,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 말 그대로 x에다가 적당한 거를 대입해보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뭐 모눈종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0,0 찍어보고 또 1 넣어봐. 얼마 나와? 1,1 찍어봅니다. 그렇죠? 2 넣어봅니다. 뭐 나와요? 4 나옵니다. 3 넣어봐요. 뭐 나와요? 9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장에 쓱 그려봤더니 아 이런 식으로 되네. 이게 이차함수를 처음 배우는 방식이었잖아. 맞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 최고차의 계수에다가 이상한 실수배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평행이동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전개된 것도 한번 풀어봐요.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처음 배워보는 방식이었거든. 그럼 유리함수도 똑같은 순서로 흘러갑니다. 제일 심플한 거 찾아보자. 시영씨 1차식분의 1차 또는 상수항 중에서 가장 심플한 게 뭐야? 그렇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딱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이거 언제 했어? 중학교 때 했잖아. 무슨 곡선? 어? 뭐라고? 그렇지. 반비례 곡선. 반비례 곡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래프를 찍어보면서 갈 필요 없이 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네. 어디에서부터 출발? y는 x분의 1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적당하게 상수배. y는 x분의 k를 그리러 가봅니다. 물론 k가 0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상수함수니까 x분의 k에서 k는 0이 아닌 걸로 가볼 거야. 오케이? 얘는 오른쪽 다리 들고 넌 왼쪽 다리 들고 정신없어 죽겠네. 다리 떨지 마세요. 공 나가요. 자. 그러면 k배, 상수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 반비례 곡선 저 x분의 1은 k가 얼마짜리 곡선이야? k가 얼마일 때의 곡선이야? 1인 거죠. 이젠 네가 떠냐 갑자기. 가만히 있어 다리. 정신없어. k가 얼마짜리? 1일짜리 곡선입니다. 맞죠? 그럼 k가 1인 거는 그대로 표현을 해놓을게. 자, 그럼 하나 더. 정우야, k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항상 요 유리함수는 두 개가 세트다. 이거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세트로 반비례 곡선처럼. 자, k가 2가 돼보자. 정우야,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이 그림은 y는 x분의 1이지.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아니 지금은 1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k가 2가 되면 곡선이 y는 x분의 2니까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2가 되겠네. 모든 y 좌표들을 다 몇 배? 2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병준아. 어떻게 되겠어? y 좌표가 좀 올라가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로 슝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슝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k가 얼마일 때는? 3일 때는. 그러면 그걸 셋 다 합쳐가지고 k가 얼마일 때는?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지. 여기는 올라가는 게 아니지. 2배, 3배가 되니까 크기가 커져가는데 음수니까 어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 더. 준현아, k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음수인 것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 저쪽으로. 양수로. 양수였던 것들은 어디로 가겠어? 음수로. 그러면 k가 음수면 어떻게 되네요?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게 첫 번째 k가 어떠느냐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영씨 이거예요. 고개 떼세요. 알았죠?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러고 나면 이제 유리함수에서의 대칭성과 같은 성질들처럼 여기서도 성질을 배워보는데, 자, 유리함수의 성질은 있잖아.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들기 딱 좋겠어? 5개니까. 1, 2, 3, 4, 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놈입니다. 알았죠?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가보자. 첫 번째 성질. 함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질이 뭐게? 이제 수학하를 배운 너희들은 모든 함수 앞으로 배울 때마다 항상 뭐부터 찾게? 수학하를 배운 너희들은 이게 힌트야. 뭐부터 찾게? 모든 성질은 정의역과 치역을 찾고 시작합니다. 알았죠? 네. 정의역 찾아봅시다. 정의역이 뭐야? x값이 말 그대로 이 함수가 정의되는 x값의 범위. 그게 정의역이다. 그치? 자, 정의역. 빨간색 함수를 예를 들어봐. 모든 음수들 다 가지고 있니? 대응하니? 네. 0 대응하니? 아니죠. x에 0 넣을 수 없지. 왜? x에 0 넣으면 분모가 0이 되면서 존재하지 않는 수가 나오니까. 그럼 0은 없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모든 양수들은 다 대응하니? 네. 그러면 정의역은 뭐겠어? 0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이건 사실 의미 없죠. 함수는 당연히 실수의 범위고 0이 아닌 을 만족하는 모든이라는 게 조건 제시 범위에 항상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역은 0 말고 전부다. 그럼 치역은 대응하지 않는 y좌표. 누구? 0 말고 전부 다요. 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그래프를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알았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얘네들은 쉬었다가 할게요. 일단 이름만 얘기해주면 얘가 바로 점근선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대칭성이라는 거고, 요 두 가지 내가 색깔 좀 다르게 해놨다 그치? 요 두 가지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성질. 그 중에서 점근선. 유리함수는 모든 내용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점근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알았죠? 이차함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꼭지점 혹은 대칭축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유리함수는 점근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응, 잠깐만. 응? 그 같은 내신 대비서야.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는 있잖아. 점근선, 대칭성 막 이런 거 하는데 내가 앞단원까지는 뭐 외우세요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좀 원론적인 얘기들 풀어나가는 그런 해설이라 해야 되나? 약간 해석해서 풀어나가고 약간 이런 걸 좀 강조했는가 하면 얘는 진짜 안 놀라게 많습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왜 애들이 힘 2학기 기간고시 그때 성적을 올리기가 지금 좀 코로나 시대에 가 늦게 나가죠. 그러면 뭐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2학기 기말고사에서 경우의 수가 조금만 들어가거나 빠지는 학교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보통 무리 함수에서 끊거나 기본적인 경우의 수 정도에서 끊는데 그러면은 성적 올리기 제일 좋은 단원이기도 해. 외워놓은 거 그대로 쓰는 단원이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외우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 알았지? 잘 기억해둬야 된다. 나중에 여름방학 때 할 때도. 어찌됐건 점근선이라는 것부터 출발할 텐데 점근선의 이름이 뭐냐면 점점, 점진적으로, 뭐 점차, 뭐 이런 말이지. 가까워지는 선입니다. 자, 가까워진다라는 거에 두 가지 말이 숨어 있어. 가까워진다는 건 채문아, 한번 생각해봐.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1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집니다. 가까워지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만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런 선이 어디 있어? 바로
요것들이에요. 함수가 x값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x축에 다가가긴 합니다. 다가가긴 하는데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거든. 왜? 가질 수 없는 값이라고 했잖아. y는 0은. 오케이? 그게 바로 점근선이야. 즉 점근선은 뭐다? 정의역을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근선이야. 그 말은 아까 내가 정의역 치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근선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해주면 돼? 점근선을 구해서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치역도 마찬가지. 뒤집는다는 거는 여집합으로 간다는 얘기지. x는 0이니까 0이 아니다. y가 0이니까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돼. 가질 수 없는 값이거든. 점근선의 이름 자체가. 알았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식을 가지고 점근선을 찾아가 보자. 점근선을 찾아가 보자. 어떻게 찾아갈래? 가질 수 없는 값입니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놔. 분수에서 준현아. 분수에서 x에 내가 절대로 넣을 수 없는 놈. x에 뭐 넣을 수 없어? 분모가 0 되는 거 넣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0. 그게 바로 점근선이고요. 두 번째. 이 분수 자체가 분자가 0이어야 0이지. 근데 분자는 내가 0이 아니라고 해버렸지. 그럼 저 분수가 0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y는 0이야. 이해됐음? 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칭성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 가지고 하나 더 다음 거 갖다가 가자. 지금 너희들은 요 함수가 끝이 아니라 얘를 뭐 해줘야 돼? 아까 내가 썼다 지운 2차 함수 생각해보면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 해볼게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가자. 그림을 그려보면 요쯤 그릴까? 요쯤 그릴까? 요쯤 그리자. 요쯤? 아, 식부터 찾아야지. 뭐하냐. y는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쓰면 됩니다. n 넘어가서 플러스 n이라고 쓸 건데요. 식이 왜 그렇게 되죠? 라는 거는 우리 수학상의 도형의 이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상의 도형의 이동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이차 함수처럼 이해하면 되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곧 배우니까 지금은 일단 받아들여 놔주세요. 식은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지? 지금 우리는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러 가볼 거야. 가보자.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k는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걸 했어. 지금 우리는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만나지 않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 세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평이동할 거예요. 이동했어요. 누구도 같이 따라오겠어? 점근선도 따라오지? 점근선부터 가볼게. 자, 점근선 요거 x는 0이라는 게 있었어.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 거지. 맞지?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만 따라 움직입니다.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움직였어? n만큼. 점근선 어디 있어요? 아, x는 m에 있어요. 두 번째, y는 0도 마찬가지. 좌우로 움직이는 x축 방향 평이동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위로 얼마만큼 움직였어? n만큼. 그게 바로 점근선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 한번 가보자. 점근선. 보자. 점근선은 내가 지금 그래프로는 찾아놨어요. x는 m, y는 n. 근데 그래프를 항상 주니 안 주니? 안 주거든. 너희들은 그래프 없이 식의 상태에서 점근선 찾아보자. 점근선은 뭐다? 가질 수 없는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가질 수 없죠. 뭐예요? x는 m. 이해됐어? 그 다음에 y는 분수가 0을 가질 수 없지. 그치? 그러면 0 더하기 n이라는 거 가질 수 없는 거지. y좌표는. 맞아? 0 더하기 n이 뭐야? n이잖아. n. 즉, 요 놈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아야. 그러면 정의역 치역은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점근선을 구하고 나면 내가 뒤집어라 그랬죠.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m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치역은 y가 뭐가 아니다? n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쉽죠? 외울 수 있겠죠? 정의 어떻게 찾는다? 정근선 어떻게 찾는다? 분모가 0되도록 하는 x 그리고 옆에 따로 떨어져 있는 상수함 또는 뭐 가질 수 없는 값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알았죠? 되니?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게 요 네 번째 겁니다. K의 절대값 다섯 번째로 갈까? 절대값 아니다 미쳤나봐. K가 양수 음수. 자 K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 1, 3, 4분면으로 제 1, 3, 4분면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K가 음수면요? 제 2, 4, 4분면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입니다. 알았죠?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은 한 8, 90%는 다 풀어. 알았니? 물론 유리함수는 외울 게 좀 더 있기는 해. 대칭성, 정근선처럼. 자, 가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쳐다보세요. y는 x 마이너스 르르르 아니야. x분의 2라는 함수가 있다 쳐보자.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신영아, 누구부터 찾아줘야 돼? 그래프를 그린다. 어? x 뭐? 불러봐. 이름 뭐야? x는 0, y는 0. 그게 뭔데? 이름, 한글. 한글로 이름이 뭐냐고, 걔네들이 이름이. 아이씨, 미친 자야. 0,0은 점이고. x는 0, y는 0을 유리함수에서 뭐라 부르냐고. 에이, 점근선. 점근선. 자, 모든 유리함수는 점근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봐. 누구부터 찾고 봐? 너네. 그림 그릴 때 2차 함수. 꼭지점 혹은 축을 먼저 찾잖아. 원을 그린다고 쳐봐. 누구부터 그려? 중심이란 점부터 찾잖아. 기준이 되는 것부터 찾는단 말이야. 유리함수의 기준은 뭡니다?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점근선 찾아보자. x는 0, y는 0. 맞니? 평행이동 안 됐으니까 0, 0 해도 되고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 분수가 0 되도록 하는 x, y. 0 될 때의 y. 알았죠? 그래서 0, 0 찾았어요. 이걸 점근선으로. k의 부호 어떻게 돼요? 준현아, k의 부호 뭐야? 2의 부호 뭐야? 양수. 양수니까 어디로 그리면 돼? 채문이가 콧방귀 끼잖아. 1, 3, 4분면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채문이 알았니?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문이가 한번 해보자. 콧방귀. 자, 평행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갑시다. x-1분의 2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 자, 채문씨 뭐부터 찾아야 돼?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싶어. 뭐부터 찾아야 돼? 점근선부터 찾습니다. 점근선 찾아보자. x는 얼마야? 그렇지. y는 얼마야? 졸라게 쉽죠?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x는 1과 y는 3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초록 색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k의 부호 뭐야? 아니 너도 똑같네. 코펜 끼더니 k의 부호 뭐야? 부호 양수다 그치? 양수면 어느 방향으로?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흰 색깔 축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그릴래? 아니잖아. 점근선 따라 움직였잖아. 맞죠?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질 몇 번째 거? 네 번째 녀석 잘 기억하세요. K가 양수거나 K가 음수면 어떻게 그린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 세트로 그려주는 거예요. 라고 보통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1, 3, 4분면이라고 안 하고 방향이라고 해놓을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1, 3, 4분면 방향이 뭔지. 누구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진짜 X축, Y축을 기준으로 한 진짜 1, 3, 4분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을 대상으로 한 1, 3, 4분면 방향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K가 음수면 2, 4, 4분면의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이겁니다. 알았니? 지운다 다시. 그래서 다시 요거 그림을 그려주면 점근선 X는 1과 Y는 3을 찾은 다음에 K의 부호를 보고 그림을 슝슝 그려줘요. 오케이? 근데 원점 주변을 지날 때는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X에 뭐 넣어보세요? 0 넣어보면 플러스 1이네. 아, 그럼 양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그림 그릴 수는 있겠어? 유리함수의 그림이 그려지겠어? 그겁니다. 자, 요거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K가 양수면 요렇게, K가 음수면 요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림을 막 설명을 합니다. 원래 그래프 그리세요를 원래 한 3개, 5개 정도 그리라고 해 보통. 오케이? 지금은 시험 전 마지막 수업이라 조금 이제 문제 개념 설명 먼저 싹 좀 하고 진행할게. 알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유리함수는 좀 마무리 좀 짓게. 한두 구 유형만 빼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다시 가자. 누구? 대칭성. 얘들아, 대칭성이라는 거는 수학상에서 말하는 대칭 이동과 다른 겁니다. 대칭이다라는 말이랑 대칭 이동은 다르잖아. 맞지? 이차함수가 있어. 이 직선에 대해서는 대칭 좀 삐뚤어졌다. 이 직선 대칭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대칭이라고 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하면 이거잖아. 그렇지? 대칭과 대칭 이동은 다릅니다. 그럼 대칭은 뭐야? 말 그대로 대칭 이동 후에도 원래 함수랑 일치하는 것. 그걸 이제 대칭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유리함수에서 지금 이 그림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 한번 생각해봐. 자, 빨간색 한 세트만 남겨놓고 다 지웠습니다. 헷갈릴 수 있을까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까? 뭘까?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또 있어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 또 뭐일 거야? 뭐? 요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접으면 일치하죠? 맞죠? 또 있어요. 선 말고 이번에는 점. 요 점이요.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갑니다. 이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유리함수는 대칭이라는 성질을 몇 개 가져요? 3개 가집니다. 3개. 직선 2개랑 선 하나. 알았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방금? 직선 2개랑 선 하나라 그랬어? 직선 2개랑 점 하나. 어떤 점? 0,0이라는 원점이랑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근데 평이동 안 한 거 가지고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럼 평이동 한 걸로 가보자. 여기서도 당연히 대칭이라는 성질은 이동만 했을 뿐이니까 따라와요. 대신에 대칭 어떤 놈에 대해서 대칭인지는 달라지겠지. 자, 한번 찾아보자. 병준아? 어이 병? 어이 잠 깨세요. 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하나만 봐. 누구에 대해서 대칭일까? 점 하나 찾아봐. 몇 콤마 몇? 0,0? m, m. 내가 잘못 들었지? m, n. 근데 방금 누구야? 정우야? 아, 그렇지. 나 또 채문인 줄 알고 기쁠 뻔했네. m, n입니다. 이렇게. 아니, 누가 모른대? 대답을 안 하지. m, n이지. 넌 혼자 알고 있잖아. 보통 속으로.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근데 그걸 m, n으로 외우지 말고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알았죠?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m,n이라고 하는데 이 이차함수는 모든 선생들이 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가르친단 말이야. 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라고 하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근해 공식이나 판별식 외울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누구나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p제곱 마이너스 4rq 뭐래 q제곱 마이너스 4pr 안 하잖아. 근데 점근선은 나는 mn이라고 했지만 누구는 pq라고 하기도 하고요. 달라요. 쓰는 문자들이 다. 그래서 mn이라고 외우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아셨죠? 그럼 두 번째. 준현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지 직선 두 개 찾아볼래? 식을 구하려고 안 해도 돼. 한글로 해도 되니까 얘기해봐. mn과 아쉽다 그치? 0,0이랑 관련 없어요. mn은 맞아. mn을 기준으로 0,0은 빗나갈 수 있어. 뭐는 유지돼야 돼? 기울기는 유지돼야지. 이동만 했을 뿐이니까. 이해되니?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는 직선도 이동했을 뿐입니다. 기울기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직선이다? mn을 지나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야. 기울기 누구도 있어?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유리함수를 주고 대칭이라는 성질을 갖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그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풀 수 있겠어? 기울기 1, 지나는 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직선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아셨음?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거야. 아까 이 그림에서 내가 지워버린 거. 1, 2, 3. 얘들은 K의 크기입니다. 크기. K의 크기, 절대값 K. 그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뭐 합니다? 어디선가 멀어지고 있어요. 누구한테서 멀어져? 병준아. K가 커지면서 멀어지고 있지. 어디서 멀어져? 교점? 무슨 교점? 무슨 교점? 무슨 교점? 무슨 교점에서 멀어지고 있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디야? 어어어. 자, 잘 봐. 다시 봐. 빨간색 하나만 보면 좀 힘들면 빨간색 두 개를 같이 봐. 요게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어디서 멀어지고 있어? 커질수록 멀어지잖아. 어디서 멀어져? 루이발. 어디서 멀어져? 어디서 멀어져? 0,0. 원점, 원점. 아니, 어려웠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알았어, 미안해. 어디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원점 말고 또 멀어지는 거 찾아봐. 누구한테서 멀어져? 그게 중요해, 원점보다. 누구한테서 멀어져?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 자, 내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라 그랬죠. 모든 특징들은 다 점근선에서 나와. 얘네들은 잘 모르겠어도 여기 봐. 점근선 뒤집으면 정의역, 지역,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대칭성, 점근선을 가지고 1, 3, 4 보면 방향,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이거야. 알았지? 모든 특징들은 다 점근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도 뭐다? 정일대값 K의 값이 클수록 뭐하다? 이제는 원점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 결국 이 점에서 멀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선으로 얘기하세요. 점근선에서 멀어집니다. 그것 5개. 이렇게 특징 5가지. 그래서 저기 이건 아니구나. 유형 막 1, 2, 3, 4, 5, 6 해서 막 나오는 것들 있지. 거기 가보면 한 유형 한 8번째.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유형 한 6번째에서 8번째쯤 가보면 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하면서 보기 1, 2, 3, 4, 5번에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그때 얘네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근데 요 두 개 내가 흰색으로 썼지.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왜? 얘네들은 처음에는 잠깐은 물어볼지 몰라도 보통 많이 빠져요. 다른 내용 두 개로 바뀝니다. 알았죠? 그거는 문제 만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알았죠? 어찌됐건 유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성질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누구? 쟤네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의미에서 얘 지워도 될까?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겠어? 가도 되겠죠? 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1차식분의 1차식이라 그랬잖아. 유리함수는. 근데 지금 우리가 저기 내가 써놓은 거 봐봐. 1차식분의 1차냐? 1차분의 상수지. 옆에 상수항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뿐. 그러면 실제로 많이 만나는 문제는 저거겠어? 아니요. 뭐분의 뭐겠어? 1차분의 1차일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질은 저거. 성질은 저기서 끝났고 여기서는 성질은 안 하고 이 녀석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저기서 한 번 더 넘어오는 거야. 오케이? 으아! 오케이? 자, 요 녀석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 얘를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는 x-n분의 k 플러스 n 꼴로 변형해서 푸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자가 1차였는데 분자가 몇 차가 됐어? 상수가 됐지. 그럼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간 거죠. 그거 언제 했어? 우리 수학 하면서 했는데. 언제 했었어? 한번 생각해봐. 분자의 차수 어떻게 내릴 수 있어? 부등식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부등식보다 수학 하로 가보자. 수학 하에서 어떤 부등식? 절대 부등식 파트의 산술기하에서 했었어요. 또 언제 했냐면 유리식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 말고 좀 더 이제 유형 많이 다루는 교재에서는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했을 수도 있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건 쓰지 마. y는 x 더하기 3분의 2x 더하기 5가 있대. 자, 분자의 차수 한번 내려보자. 어떻게 하면 돼? 분자를 어떻게 해요? 산술기하 때 잘 생각해봐. 분자의 차수 내리려면 분모를 이용을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2만 맞춰주세요. 그럼 상수항이 안 맞지? 6이고 여긴 5고. 그럼 뭐 해주면 돼? 1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요.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됐음? 그거 하란 얘기야. 그럼 끝났잖아. 그림 그릴 수 있겠어? 네.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y는 2예요. 그럴 기준으로 그림 그려주세요. k가 음수네요. 이렇게 그려져요. 원점 위로 지나는지 원점 아래로 지나는지 너희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위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교과서에서는 이라고 했어. 그럼 교과서 말고 우리는 다르게 풀 거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지운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푼다? 그대로 갑니다. 나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풀 거예요. 그냥 풀어.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신영아,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뭐부터 찾아야 돼? 오호.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뭐부터 찾아야 돼, 얘들아? 점근선. 항상 점근선. 알았죠? 그냥 점근선 어떻게 찾는데요? 그거를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우리 할 줄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뭐 해보자? 차수 내려볼게. 갑니다. 이것도 안 써도 돼요. 썼다 지울 거야. y는 분모가 ax 플러스 b니까 분자도 ax 플러스 b의 배수꼴로 만들어줍니다. 누구만 맞춰준다? 1차항의 개수 c. 그럼 여기 앞에 뭐 붙여야 돼? 에?
C만 붙으면 자동으로 CX가 돼? ACX 아니야? A는 없애줘야지. A분의 C를 곱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약분했어? 아, CX는 만들어졌네? 그럼 이제 누가 안 맞아? 상수항이 안 맞지? 상수항 맞춰보자. 이게 문자라서 어려워 보일 뿐 어차피 지금 내가 쓰는 요거는 필요 없거든. 버릴 거야. 원래 상수 D가 있었고 새롭게 생성된 C분의 BC가 있었으니까 뭔데? A분의 BC가 있었으니까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러고 나서 식을 다시 써보면 AX 플러스 B분의 뭐 이상한 거 나와 있고요. 그 뒤에 플러스 AC가 붙어 있습니다. 뭐래? A분의 C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만 찾아봐? 점근선만 찾아봐. 점근선 찾아봅시다. X는 뭐예요? 병준아, X는 뭘까? 점근선 X는 어떻게 찾는다 했어? 찾는 방법을 얘기해봐. 기억하세요?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기억하세요? 분모가 0.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겠지. 자, Y는 뭐 어떻게 찾는다? 이거라고 했잖아. 병준아, 봐야지. 요거라고 했잖아. 알았어? A분의 C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과정 다 무시하고 자, X가 어떻게 구해진 건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국 분모는 변화하지 않잖아. 맞지?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를 가지고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분모가 0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알았니? 그 다음에 Y는 새롭지. 변형 안 한 채로 찾는 거니까 새롭지. 이 식에서 저 점근선 찾아봐. 어디에 있어? X들의 개수비예요. A분의 C. 이거 어디 갔어?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프 그리지 말고 점근선만 찾아보자.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마이너스 3이에요. 이제 바로 보이죠? 점근선 찾아봅시다. 자, 준현아, X는 얼마야? 그렇지. 정우야, Y는 얼마야? 그렇지. 이거야. 쉽죠? 한 번 더. Y는 2X 마이너스 1분의 너무 귀찮나? 3X 플러스 5가 있대. 자, 점근선 찾아보자. 신영아, X는 얼마야? 2분의 1. 그렇지. Y는 얼마야? 저기 가연아.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졸라 쉽죠? 그럼 점근선은 찾은 거야, 이제. 보자마자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점근선만 찾고 끝이 아니잖아.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하나 의문이 들 겁니다. 우리 원래 이 상태에서 그림 그릴 때 점근선을 찾고 끝이 아니라 K의 부호에 따라 이건지 보라 그랬잖아. 근데 그 K는 이꼴로 바꿨을 때 나오는 게 K거든. 근데 안 바꾸고 K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그게 이제 의문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해주냐면 첫 번째는 점근선 찾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쉬워. 임의의 x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한번 잘 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x에 뭐 넣고 싶어? 준현아, 요 함수 해보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점근선 찾았어. 두 번째 x에다 뭔가를 대입해 볼 거야. 뭐 대입할래? 병신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은 안 넣겠지. 뭐 넣어볼 거야? 0 넣어보겠지 웬만하면. 0 콤마 몇을 지나? 그렇지. 뭐야, 준현이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 넓어졌어?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그죠? 그럼 그림 그려봐. 잘 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일단 y는 2라 그랬어요. 자, 얘네들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0 마이너스 3 찍어봐. 어디 있어? 뭐 저기요라고 하겠지 뭐. 0 마이너스 3 여기 있겠죠. 그 점을 지나도록 그려봐. 어떻게 그려야 돼? 1, 3, 4분면 방향이야? 아니잖아. 점근선 기준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점 지나려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림 그리기 더 쉬워. 오히려 저거보다.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녀석 이거 그림 그려보세요. 값이 너무 지저분한데? 그려보세요. 그렸어? 뭐 머릿속에 그렸어? 자, 가보자. 아니 뭐래? y축, x축. 점근선부터 나 해보자. x는 2분의 1 찾아놨었고요. y는 2분의 3, 뭐? 미쳤나봐. x는 2분의 1 찾아놨었고요. y는 2분의 3 찾아놨었죠. 얘를 기준으로 가보자. x에 뭐 넣어봤어? 채문씨, x에 뭐 넣어봤어? 1 넣어봤어? 그래, 희한한 아이구나. 1분의 얼마 지나? 1 콤마 얼마 지나? 1 콤마, 오케이, 8이네. 1 콤마 8을 찍어봅니다. 1은 일단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었고 8은 어디 있어? 저 위에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야?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려면 당연히 1사분면 방향으로 그려줘야지. 그래서 요거 그려지고요. 세트로 여기 그려집니다. 원점 주변 지나는 x에 0 넣어봤어? x에 0을 넣어보면 얼마? 마이너스 5를 지나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뭐야? 저쪽 아래 있네? 이거야. 그래서 보통은 x에 이상한 1, 2, 3 이런 거 넣지 말고 0 넣어보세요. 왜?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원점 주변을 지나면 원점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거든. 그래서 x에 웬만하면 0 넣어보세요. 처음부터 알았죠? 0,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아, 그래서 이 점이 아니라 요 점을 지나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럼 그림 그릴 줄 알아. 그럼 요거 그림 그릴 줄 아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잖아, 내가. 그러면 지금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라면 유형 딱 하나 빼고 싹 다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몇 분이야? 30분 남았지. 오케이? 한번 풀어볼까?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4-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책 문제를 좀 많이 다뤄줄게.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은 일단 내가 원하는 방향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시험 대비 전에 마지막 수업이라서 여기까지 끝을 내고 남은 유형들은 혹시 시간이 남으면 알려줄 거고 아니면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만 싹 풀고 숙제는 일부 조금만 나갈 겁니다. 알았죠? 4-2번 풀어보세요. 30 몇 페이지야? 9페이지인가? 39페이지입니다. 풀었어? 넉넉하고만. 자, 대칭성을 물어봅니다. 그죠? 대칭성을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점근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알았죠? 대칭성도 잘 생각해보면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외우면 다 점근선이야. 점근선. 자, 첫 번째 함수. 요 함수는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점이 무슨 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그죠? 점근선 찾아보자. x는 얼마야? y는 얼마야? 똑똑하구만. a, b는 몇 몇이야? 마이너스 1,2라는 거였어요. a는 마이너스 1, b는 2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수 한번 찾아가 보자.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입니다.
대칭성을 물어보네요. 또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찾아보자. 점근선 x는 얼마야? x는 2, y는 얼마야? 똑똑하구만.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인데 뭘 지나? 그렇지, 똑똑하구만.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끝났어요. K 나왔어. K 얼마야? 마이너스 5냐? 마이너스 5예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결국 점근선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 알았지? 잘 찾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볼까? 유형 5번 풀어보세요. 40페이지의 제일 위에 거. 지금부터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비슷한 유형들이거든.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잘 따라오세요. 결국 우리는 뭘 찾고 있는 건지. 자, 지금 앞에 문제들에서 또는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거는 뭐다? 점근선 그리고 그림을 그리자였잖아. 그치? 근데 너네 2차 함수 때도 잘 한번 생각해보면 그림을 그리자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지금처럼 그림 줄게 식 찾아봐였어. 식을 줄 테니까 그림 그려봐 말고 그림 줄게 식 찾아봐. 그 두 유형의 문제는 사실 똑같은 거 알고 있지. 그림을 그리려고 하든 그림을 보고 식을 만들려고 하든 똑같습니다. 결국 누구부터 보세요. 준현 씨. 점근선 x는 뭐야? y는 뭐야? 2. 됐죠? 그림을 보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네. 그러면 너희들 a 찾았지? b 찾았지? 이 식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a, b, c 다 미지수잖아. 그럼 너희들이 식을 만드세요 그냥. 가자. y는 뭐라고? x 플러스 1분의 2x. 그럼 뒤에 상수항 붙지. 그것만 미지수 따라오세요. 그럼 a는 1이고 b는 2네. 이렇게 찾았어요. 여기서 괜히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얘는. 알았지? 자, 아무튼 그림을 가지고 식 만들었어.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C 하나 찾아야 돼. 자, 우리 직선에서도 많이 했었고 원에서도 많이 했었고 이차함수에서도 했었습니다. 미지수가 이제 하나 남으면 항상 무슨 조건 나와? 기억 안 나나? 우리 직선 할 때마다 되게 강조하는 건데 미지수 하나 남으면 항상 지나는 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떠한 직선은 1,3을 지나고 라고 할 때 그 1,3 먼저 안 보잖아. 그럼 마지막에 남겨놓잖아. 미지수 하나 남으면 대입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치? 얘도 미지수 하나 남았어요. 그럼 지난 점을 또 찾아주세요. 누구 지나? 그렇지. 0,1 하나 있습니다. 대입하면 성립하여서 끝. 알았음? 그럼 C 뭐 나오디? 무시당했어. C는 1 나오네요. 됐죠? A는 1, B는 2, C는 1. 뭐하래? 더하니까 4가 답이겠네. 됐지? 자, 그러면 밑에 유형 6번에서 기역과 니은만 한번 풀어보세요. 기역과 니은이다. 디귿은 아직 모를 거야. 기역과 니은입니다. 또는 할 수 있다고 쳐도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디귿은 냅두세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기역 니은만 먼저 푸는 거야. 뭐야 이거? 마이너스? 가볼까? 자, 니은은 쉽죠? 대칭인 점을 나타내니까 이거 뭐 찾으란 얘기야? 점근선 찾으란 얘기죠. x는 뭐예요? 2. y는 뭐예요? 3. 이때 혹시나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점근선 x는 뭐야?
왜 그래? 2잖아. y는 뭐야? 마이너스 3입니다. x의 개수에 비해요. 이거 아니야. 무조건 이거 아니고 x의 개수비입니다. 그냥 혹시나. 자, 아무튼 계속하자. 그럼 2,3 맞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억은 뭐야? 기억. 지나는 사분면이지. 2차 함수 때 직선일 때 생각해봐. 지난 사분면은 뭐야? 어떻게 풀어? 지나는 사분면 찾기. 어떻게 풀어? 그려요가 답이에요. 그래프 그리세요야. 얘는 저 사분면은 진짜 사분면이겠지. 얘랑 다르겠지. 얘는 아니야. 얘는 사분면이 아니잖아. 점근선을 기준으로 방향성만 알려주는 사분면이잖아. 그래서 보통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해.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로 그려진다야. 그래서 난 그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 그럼 진짜 지나는 사분면은 그림 그리세요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걸로 풀 수 있는 문제. x는 2, y는 3.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점근선 찾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푼다라고 생각해도 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무조건 그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x에 뭐 넣어보셈? 0 넣어보셈. 얼마 나옴? 2분의 1. 양수 2분의 1이네. 그럼 어때? 요거 지나니까 요렇게 지난다. 자, 3, 3면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납니다. 맞아요.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디귿 가볼까? 디귿. 자, 디귿에 대한 설명은 뭐야? 평행이동 후 겹친다 안 겹친다에 대한 얘기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자, 우리 요 풀이 다시 한번 봐봐. 내가 꼴 변형하지 마세요라고 했지. 맞지? 근데 진짜 이 꼴로 변형할 필요가 없을까? 나는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무조건 진짜 이걸로만 다 풀릴까? 아니, 그거는 아닐 때가 있어. 반드시 K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게 바로 평행 이동 후 겹치는 거, 겹치지 않는 거 찾기야. 알았죠? 지금 문제는 그래서 디귿 때문에 사실 꼴 변형하셔야 됩니다. 이건 물어보니까. 그래프가 겹치니 안 겹치니 이거. 잘 봐. 원래 그래서 내가 수학 하가 끝날 때쯤 항상 정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배우고 나면. 근데 지금 너희들은 시험 전에 유리함수에서 끊어지니까 여기서 지금 유리함수 할 때 내가 정리해 버릴게. 뭐냐면 지울게 이제. 여태까지 배운 함수들 혹은 앞으로 배워야 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평행 이동 후 겹치는 거 찾기 자주 물어보거든요. 근데 찾는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찾아줍니다. 는 것이라고 할게요 일단. 자, 예를 들어서 쉬운 것부터 출발해보자. 2차 함수야. 평행 이동 후에 겹치는 거 찾으세요라고 할 때 뭐가 안 바뀜을 찾아야 돼. 절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뭐래? 바뀌면 안 되는 거. 그게 뭐야? 어? 뭐야? 어떤 뭐야? 그래프에 요거. 이거랑 이거랑 겹쳐 안 겹쳐? 당연히 안 겹치잖아. 그게 결정하는 게 누구야? 이거 결정하는 게 누구야? 그래, x 제곱의 개수. 2차항의 개수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바뀌어지면 그 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얼마나 가까운지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 자, 하나 더 해볼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죠. 원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고사란다 또. 기말고사. 원에서는 평행 이동 후에도 겹쳐지려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반지름. 반지름이 바뀌면 원 사이즈가 바뀐 건데 그럼 당연히 안 겹치지. 그래서 지금 내가 흰색으로 써준 건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는 거에서 물어본다 했는데 아는 거를 둘 다 대답을 못하면 모르는 거는 더 모르겠네. 자, 갑니다. 무슨 함수?
유리함수 갈게요. 유리함수는 뭐가 바뀌면 될까? 그게 바로 K 값입니다. K. 알았지? 그게 바뀌었다. 이거는 안 겹쳐. 왜? K가 바로 점근선에서 멀어진 정도잖아. 이걸 나타내는 게 K란 말이야. 저 멀리 점근선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됐어. 그게 다르면 안 겹치겠지. 그게 같으면 겹쳐요. 비행용 화면.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지. 무리함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한동안 그래프 안 배웁니다. 수학 1으로 넘어가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있어. 거기까지 가서 싹 정리를 계속 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딱 끊어주고 나서 하는데, 또는 수원수투 같이 하는 애들이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는데, 지금 너희들은 안 하니까 일단 냅둘게요. 알았죠? 쓰기만 할까 아니면 말까? 말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디귿 다시 풀어볼 수 있겠어? 여기서도 K 찾고 디귿에서도 K 찾아야 됩니다.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3. 자, 한번 가보자. 병준아, 긴장하지 말고 아는 거야. K 찾고 싶어. 꼴 변형해야 된다, 그렇지? 어떻게 변형할까? 분자를 뭐로 바꿔요? 0으로 바꾼다고? 뭔 소리야? 분자를 분모의 배수로 바꿉니다. 맞죠? 앞에 몇 배? 그렇지. 3배. 1차 얘기만 맞추는 거예요. 상상이 원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 K가 뭐예요? 5야. 그래서 그리고 얘도 K가 5인지를 보면 되겠다. 그치? 간다잉? 변형하자. X 병준아, X 더하기 1분의 분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X 더하기 1에 2배 더하기 얼마예요? 오! 상수항이 3이잖아. 근데 여기는 2야. 뭐야? 와, 1! 그러면 x 더하기 1분의 얼마야? 1 더하기 2니까 k가 얼마야? 1이잖아. 1. 둘이 같아 달라? 다르죠. 겹치니 안 겹치니? 겹칠 수 없지? 그럼 지금은 뭐래? 일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됐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이해되었음? 이해되었음?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자, 이거는 내가 풀 건 아닌데, 자, 유형 7번 보면은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죠. 신영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뭐 해야 돼? 지금 나랑 하는 애들 위주로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쓰는 언어는 항상 모든 과목에서 다 똑같거든. 어? 아이씨. 그래, 표준을 바꿨다 치자. 바꾸고 나서 뭐 해야 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자, 채문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어? 그렇지. 범위를 포함해서 뭐 해야 돼? 뭘요? 범위를 곱한다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냐고.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 뭐 해야 돼? 넌 뭐 해야 돼?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고 싶어. 준영이 뭐 해야 돼? 대칭축. 그래, 다 나왔어. 대칭축도 범위도 포함을 하는 게 있잖아. 뭐야? 세 글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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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그래프 그리면 답 나오잖아. 그지?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프. 3차 함수 최대 최소는요? 그래프.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그래프. 그 3차, 4차 배우는 게 수투입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프.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프. 그게 수1 내용이야. 그럼 수하는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프.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프. 모든 함수가 다 최대 최소 구하고 싶으면 그래프 그리세요 해요. 알았죠? 물론 일부 몇 문제들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린 문제가 가끔 존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 같은 거는. 오케이? 근데 나는 그것도 그리라고 강조를 해요. 왜? 모든 단원을 다 똑같이 해놔야 수투 때 이상한 짓 안 하고 밀접분 때 이상한 짓을 안 하거든.
그래서 계속 최대 최소 구하자.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이걸 약간 공식화 해놓는 거야. 어디 갔어? 유형 7번.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근데 그 그래프 안에 이차 함수는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고 그 그래프 안에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범위 있지? 그래프를 그릴 때 범위를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반드시 점근선 포함합니다. 풀어보세요. 유형 7번. 이 지워도 됨? 지금까지 그래프 안 들어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점근선 안 구하는 문제 하나도 없고요. 왜 내가 강조했었는지 알 거예요. 허이, 자. 자, 시영아. 점근선부터 찾아야겠다, 그렇지? 점근선 x는 얼마예요? 그렇지. 병준아, y도 찾아야겠다, 그렇지? 점근선 y는 얼마예요? 그렇지. 자, 계속 푸세요. 그림이 좀 이상하다. 아, 필요 없구나. 됐지? 그림이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든다. 자, 됐지? 가볼까? 점근선 x는 3, y는 3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에 뭐 넣어요? 보통 0을 넣어봅니다.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 지나니까 밑에 있는 조금 낮은 점, 요 점을 지나니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표현을 하라 그랬죠? 범위 표현하라 그랬어요.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입니다. 2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래프는 정확하게는 요것만 보는 거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녀석이 되는 거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 실선에 대해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래. 뭐야? 여기가 최대값이지 뭐. 여기가 최소값이지 뭐. 눈으로 보고 있잖아. x에 2를 넣으면 최소값 나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7?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최대값 나올 겁니다. 얼마예요? 얼마라고? 2분의 1. 땡큐. 끝났어. 둘이 뭐 하래? 곱하래? 더하래? 뭐래? 빼래? 2분의 15.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졸라게 쉽죠? 끝. 그러면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딱 하나 빼고 다 한 거야. 그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는 531을 보다 보니까 유형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원래는 유형 되게 중요한 유형이거든. 어디에 숨어 있냐면 40페이지에 6-1번에 보기 디귿. 어떤 문제야?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지.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누구랑? 직선과 만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유형이거든. 근데 너희들한테는 요약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점 교재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원래는 되게 중요한 유형이에요. 가보자. 원래는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 녀석이 유형이 원래는 하나 있어. 근데 우리는 보기 하나에 숨어 있을 뿐. 자, 위치 관계라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다? 채무나 어제 얘기했다, 그렇지? 위치 관계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든 두 원의 위치 관계든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 뭘 구하세요라는 거야. 교점의 개수.
문스 되니? 위치 관계는 결국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점에 대한 얘기네. 원래 뭐 해야 돼? 교점이니까 뭐 해야 돼? 어잉? 교점이니까 뭐 해야 돼? 판별. 내가 절대로 판별식으로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연립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잘 기억해놔. 교점이라서 무조건 연립을 하는 건데 원래는 내가 시행착오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문제가 없어서 바로 갈게요. 그래프부터 그리세요. 왜? 연립을 해서 판별식으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 물론 연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별식은 아니고 연립을 했는데 2차면 판별식이지. 근데 얘는 2차가 되거든. 판별식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 가끔 있고요. 그게 극대화되는 게 무리함수입니다. 유리무리는 한 세트로 기억할 거 아니야. 둘 다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면 뭐부터 하세요? 그림부터 그리세요. 알았죠? 디귿 풀이하고 마칠게요. 6-1번 위에 거 두 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y는 1-x분의 x-입니다. 디귿 y는 mx-m-1과 만나지 않습니다. 자 가자. 직선을 만났네. 미수 m 포함했네. 뭐 해야 돼? m으로 묶어야지. 이거는 수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직선이야? 1,-1을 무조건 지난 직선이네. 그러면 너희들은 그림을 그립니다. 유리함수 그릴게요. 분모가 0되도록 하는 x 1. x의 개수 회비 y는 x에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됐죠?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직선을 그릴 거야. 어떤 직선이야? 1,-1을 지나는 직선. 1,-1 어디 있어? 정근선 교점이에요. 이거는 연립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만나지 않는 거는 이거면 돼. 기울기. 뭐? 이때의 기울기 얼마? 0보다 작으면 되고 같아도 돼요. m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만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뭐야?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니?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니? 네, 안 만나요. 참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판별식이 필요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림에서 끝내고 그게 아니면 판별식을 쓰세요. 근데 그림에서 끝나는 문제는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일 뿐. 알았지?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이 유형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다니. 한이다 한이야. 531에 한계다. 자, 아무튼 수고했고요. 자, 다음 주까지 요거 수학학 교재 숙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없을 거예요. 유형 1, 2, 3, 4, 5, 6까지랑 1, 2, 3은 했으니까 4, 5, 6이겠네. 그거랑 뒤에 있는 일부 몇 문제들 풀 수 있는 그거 내가 골라줄 거니까 그거 내일 모레 중으로 끝내버리고 화요일 이후에 내신 대비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거 사서 기출편 1, 2회 풀어오는 거예요. 알았죠?